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전기전자, 특히 PCB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심할수록 확실하게 실적과 장기 성장이 보이는 쪽의 종목들이 굳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 나눠봅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IT총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시고 나서 한 30분 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공격했다 뭐 했는데, 물론 뭐 팩트는 나중에 체크가 되겠지만 시장이 뭐 한동안 소란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섹터 컨디션을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계속 성장이나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더 피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PCB 다들 알고는 계세요. 뭐 인쇄 회로 기판이다, 뭐 필수품이다 하는데, PCB가 간단하게 어떤 분야이고 이게 최근에 좋다 하는데 왜 좋은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PCB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 회로 기판이고요. 네.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는 필수적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하나의 전자부품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전자제품을 뜯어보면은 하나의 초록색 판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 콘덴서, 저항기 이런 어떤 전자부품을 하나의 이제 보드판, 받침대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이런 인쇄 회로 기판에 어떤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제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쇄 회로 기판이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뭐 패키징이다, 반도체 PCB라는 부분은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D램, 낸드, 뭐 PC에는 CPU, 거기서 나오는 고속의 데이터를 빠르게 이러한 메인보드, 보드판에 전달하는 얇은 PCB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틈새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PCB라 하고요. 그것이 향후에 2, 3년인가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성장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필수품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제품에 사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모든 제품에 들어간다는 건 또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서 또 상대적인 영향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요가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글로벌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이 PCB 시장은 동아시아 지역이 거의 뭐 과점하다시피 하는데, 네.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의 어떤 상황 이런 것까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매크로나 뭐 금리 인상을 본다면은 네. IT 전방 산업인 세트 수요가 줄어든다면은 당연히 이제 PCB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반도체 PCB 중심으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 4분기에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중단했고요. 예. 이수 페타시스도 연성 PCB 사업과 주 기판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시장 재편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향후에 장기적인 성장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PCB가 좋은 거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예. 이 PC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노트북 시장으로 본다면은 2019년도에 1억 7천만 대 시장이 작년에는 2억 5천만 대, 2년 사이에 이제 8천만 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플리치 BJ라는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를 한 거고, 2019년 전까지로 본다면은 PC와 관련된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PC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플리치 BJ가 늘어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플리치 BJ는 일본 업체는 입이된 신고가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이렇게 캐파를 증가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급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제 플리치 CSP다, 뭐 SIP다, AIP라는 부분은 이 PC 시장이 아닌 모바일 시장입니다. 아, 네.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LG노텍이 세계 1, 2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이제 유니마이크론이나 킨서스가 이제 3, 4위를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플리치 CSP와 SIP, ARP는 거의 한국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휴대폰 시장이 과거보다는 성장이 높지 않지만은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제 5G 폰, 5G 폰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2, 3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28GHz 또 이 5G 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고주파 관련된 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플리치 CSP와 SIP, ARP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이 회로의 미세화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엔 반도체 공정 전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반도체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트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 PCB는 이 반도체와 사이즈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반도체 PCB도 미세화 적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뭐 M셉 투자다, 뭐 반도체 투자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인쇄 회로 기판의 회로 선폭을 줄이거나 층수를 3, 4층짜리를 7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M셉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업체들이 호황이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서 네. 공급 증가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미세화 패턴과 하다 보면 기존의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보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 증가에는 크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킨서스, 삼성전기가 투자하는 거는 플리치 BJ입니다. 이 플리치 BJ는 대부분이 CPU, PC와 관련된 CPU, 그 다음에 서버 쪽인데 이쪽 시장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본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부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PC, CPU 쪽은 그게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주 고객인 인텔이 이 공급이 늘어나는 업체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킨소스는 생산 능력을 줄여서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덕전자도 뭐 2,600억 정도 투자해서 플리치 BJ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PC 시장 서버 네트워크보다는 인제 시장이 열리는 자동차용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전장화, 뭐 전기 자동차가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군요. CPU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리치 BJ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플리치 BJ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이쪽은 통신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중복된 분야가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의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시장에서 우려하는 올해 설비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고사양 많이 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들도 있고 5G 통신 부품, 뭐 반도체, PCB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이 PCB 업계들이 아까 일본은 굉장히 고사양이라고 했고 대만이나 한국이 그 따라가는 상황이고 중국이라는 또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막 저가는 사실 제 생각에도 직관적으로 큰 중국이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물론 아까 이 교묘하게 통신, 5G, 자동차 이렇게 어떤 투자가 일어나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로에서의 어떤 그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는데 이제 중국이 막 밀고 오는 그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거는 PCB는 되게 광의의 개념이고요. 저희가 아마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은 PCB란 말은 쓰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반도체 PCB라고 국한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거는 이제 기술 수준이 낮은 범용 PCB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DI라는 사업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성 PCB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반도체 PCB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쪽에 관련된 분야 쪽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쪽을 꽉 잡고 있고요. 예. 중국은 아직까지는 거기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제 대만 킨서스라는
대만 업체들이 좀 쫓아오는 과정이고요. 일본 업체들은 모바일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PCB는 대부분이 모바일 쪽에 국한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업황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나라 업체가 모바일 그러니까 반도체 PCB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PCB 업계들의 시장 전망은 현재 어떤 수준을 갖고 가야 될까요? 이게 실적 측면 한번 네.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3분기 실적 확정과 네.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반영한다면은 네. 대부분이 작년에 반도체 PCB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뭐 삼성전기, 이노텍 그 반도체 PCB 사업만 그다음에 이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를 보시면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거의 사상 최대로 가고 있다는 만큼 네. 그만큼 이제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이런 부분이 올해 2022년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재고를 보통 3, 4개월치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좋은 쪽으로 추정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PCB 특히 이제 플리치 BGA에서 시작한 부분이 플리치 CSP, 모바일 쪽으로 SIP, AIP 이런 부분의 쪽에서 이제 매출 증가, 그다음에 이제 프로더 믹스라고 그러죠. 예. 이 미들 로엔드에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줄이고 좀 좋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렇죠. 것이 전략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매출 증가라는 그 규모의 경제와 그 안에 믹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예상보다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 네. 그렇지만은 영업이익률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IT 내에서 4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되는데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본다면 1분기, 2분기도 다른 뭐 IT 부품 업체보다는 PCB 업체들이 좀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성장이 이제 뭐 물론 성장률 자체는 워낙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마진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면 뭐 시장이 닫혀 있을 때 템베거 내지는 종목장 했을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레포트를 저희가 먼저 봤는데 이게 단기, 중기 이렇게 잘 나눠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 설계와 함께 그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 다 종목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라는 개념하고 네. 그다음에 사업이 회사가 바뀌는 포인트가 어디느냐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단기라는 이유를 붙이는 거는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심텍을 단기 종목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심텍은 반도체 PCB 사업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것처럼 전방 산업이 좋고 믹스가 좋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 때 저희 회사 추정치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660억 정도 예. 추정됩니다. 이거는 부품 회사가 분기 이후로 보면 사상 최대의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비수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방 산업, 특히 이제 올해 2분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DDR5의 전환도 시작이 되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또 심텍이 맞다는 거죠. 그런 이제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인터플렉스로 얘기하는 거는 인터플렉스가 이제 작년 2분기까지 적자였는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인 게 이 연성 PCB 업체인데요. 이게 작년에 폴드3라는 게 폴더 부분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S펜이 적용된 거예요. 올해 기사 나왔겠지만 올해 폴드4도 S펜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S22,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약 판매가 들어간 울트라, 노트도 S펜이 적용됐어요. S펜이 적용을 하면은 이제 양면 PCB가 하는데 디지타이저로 갑니다. 얘가 혼자 공급을 해요. 그 다음은 결국에는 올해는 폴더블 판매가 늘어날수록 올해 실적,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계속 늘어난다면은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거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플리치 BJ가 아마 반도체 PCB에서 가장 성장이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안정적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기인데 전기는 MLCC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대덕전자가 지금 뭐 2년 동안 2,100억을 투자했고 또 추가 투자하면서 플리치 BJ를
시장 공략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올해도 시작됐지만 내년에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도 괜찮지만은 좀 1년 이상을 좀 길게 갖고 간다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코리아 서킷도 플리츠 BJ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를 연결로 가져오기 때문에 또 이것도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면은 이제 실적이 올해보다는 더 좋은 것이 대덕전자 코리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그림이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에 실적이 확 올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이 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린할수록 그러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 확 늘어나니까 심텍이나 인터플렉스는 이제 비수기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볼 수 있고 그게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대려 모멘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사놔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삼성전기는 뭐 MSC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중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계속 누려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도 지금 블룸버그에서 오보라고 정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을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PCB 업계 한번 올해 내내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강호 대신증권 IT 총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